금고 바닥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빨간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타이머가 작동 중이었어요. 폭발물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의 폭발, 피냄새, 우진의 마지막 말. 안 돼, 안 돼. 또, 찰칵, 선을 잘랐습니다. 1년 전 북한 접경 지역,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특전사분대원 5명과 함께 적의 시설을 향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오랜 훈련이 몸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장서던 정우진 상사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죠. 그가 지뢰 감지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훑쳤습니다. 안전합니다. 중령님. 우진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대원들에게 전진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귀를 찢는 폭발음이 밤하늘을 갈랐어요. 지은의 몸이 충격파에 휩쓸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코끝에 화약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느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지은의 눈앞에 우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진아, 지은은 기어가듯 그에게 다가갔어요. 우진의 몸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대인지뢰였어요. 그가 밟은 것은 감지기로도 찾지 못한 구형 지뢰였던 거예요. 지은이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나와 지은의 손을 적셨어요. 중령님. 우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제 뒤는 중령님이 지켜주시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그의 숨이 멈췄습니다. 지은은 그를 아는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약 냄새, 피 냄새, 그리고 우진의 마지막 말. 그것들이 지은의 머릿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지은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어요. 새벽 3시, 인천 연수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또 악몽이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밤은 지은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걷어차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에서 불꽃놀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축제라도 하는 모양이었어요. 탕, 탕. 그 소리에 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여긴 안전해. 지은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특전사 제복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훈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역한 지 6개월. 지은은 고개를 돌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주병들만 가득했어요. 싱크대에는 컵라면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어요. 부재중 전화 37통. 전부 어머니였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렸어요. 낮이 되자 지은은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저녁 후 지은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이프가드 안전 컨설팅이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의 CCTV를 점검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폭파 해체 현장이었어요. 현장 소장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대표님, 오늘 3시에 발파 예정입니다.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가 다가올수록 지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쿵! 폭발음이 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우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녁이 되자 지은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늘 그렇듯 소주와 간단한 안주를 집어들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손에 잡혔습니다. 어머니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단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음성 메시지 재생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아픔 추스르는 게 먼저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엄마가 좀 무서워. 요즘 분식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3주 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주 동안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무섭다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고 했는데, 지은은 편의점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신포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인천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지은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셨죠. 지은아, 넌 뭐든 될 수 있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학생 때였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앞에서 다짐했어요. 엄마, 나 특전사 될 거야. 엄마 지킬 수 있는 사람 될 거야. 어머니는 그때 눈물을 글썽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1년 동안 어머니를 방치했어요.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섭다고 하는데도 3주 동안 몰랐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정 무렵 택시가 신포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익숙한 골목을 걸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의 시장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박영숙 분식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지은이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지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기억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똑똑.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놀람과 반가움이 얼굴에 동시에 떠올랐어요. 지은아, 하지만 곧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왔어? 힘든데.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없어. 넌 내 일 신경 쓰면 돼.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음성 메시지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의 눈이 어머니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어요. 이건 뭐예요? 지은이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빼려 했지만 지은이 놓지 않았어요. 팔뚝까지 멍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랬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제가 왔잖아요. 가게 구석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포시장 재개발 조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찰칵. 사진을 찍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은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식집 2층 작은 방.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끓여 지은 앞에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은은 차보다 어머니의 손목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멍 자국이 팔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엄마,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그 한숨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8개월 전부터였어.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8개월 전 신포시장에 희망이 찾아왔어요. 인천베이 복합단지라는 재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어요. 시장 상인들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했죠. 가입비는 500만 원이고 분담금은 매출의 10%입니다. 재개발이 끝나면 새 가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상인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10명 넘는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했어요. 어머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회계에 자신이 있어서 조합 감사 역할을 자원했죠.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분담금이 3배로 올랐어요. 매출의 30%를 내라고 했습니다. 건설 자재비가 올랐습니다. 설계도 변경됐고요. 조합 측은 온갖 이유를 댔어요. 어머니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회계 장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때 한 상인이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분이었어요. 다음 날 그의 가게에서 쥐똥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보건소에 신고했어요. 김 사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졌어요. 하나둘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분담금을 냈습니다. 4개월 전 어머니는 총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계 장부를 공개해 주세요. 우리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조합 이사라는 남자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새 남자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리더는 한수라는 남자였어요. 30대 후반 정장 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입 다물면 분담금 전액 면제해드리죠. 한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보상금 받으실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떡하라고요? 한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럼 후회하실 겁니다. 그 후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분식집 라면에서 쥐똥이 나왔다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요.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급격히 줄었어요.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짜 리뷰가 쏟아졌어요. 불결하다. 식중독 걸렸다. 다시는 안 간다. 보건소 점검이 일주일에 2번씩 나왔습니다. 밤에는 취객들이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세요. 경찰은 그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너 힘든데 엄마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조합 서류 다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 이름도요. 다음 날 오전 지은은 조합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계약서, 분담금 고지서, 조합 규약, 총회 회의록.
서류를 넘길수록 지은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합 설립 신고증이 위조된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총회 회의록의 날짜가 실제 총회 날짜와 맞지 않았어요. 분담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조합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계좌였어요. 건설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일부러 흐리게 복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낮 12시 어머니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주방에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떡볶이 끓이는 냄새, 튀김 튀기는 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손님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오후 2시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남자 5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앞장선 사람은 한수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차가운 눈빛, 뒤따르는 4명은 추리닝 차림의 험상궂은 남자들이었어요. 가게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수가 어머니를 향해 걸어왔어요. 사장님, 오늘 총회에 왜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손님 있을 때는 좀 한수가 비웃듯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손님! 여기 누가 와요? 벌레 나오는 집에 부하 하나가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지은은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손이 떨릴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완성된 떡볶이를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자마자 부하가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휘저었어요. 으악! 이게 뭐야?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릇 속에서 쥐똥 여러 개가 나왔어요. 한수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한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가게는 절대. 하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그릇을 들어 관찰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온도는 약 85도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쥐똥은 딱딱하고 건조했어요. 뜨거운 국물에 있었다면 불어야 정상인데 쥐똥 표면에 국물이 전혀 배지 않았습니다. 방금 넣은 거였어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금 넣었네요. 이거 한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이 미친! 부하 하나가 벌떡 일어나 지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은의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0.3초 특전사 근접 전투 훈련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그대로 테이블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쿵! 2초. 두 번째 남자가 옆에서 주먹을 날렸어요. 지은이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남자의 무릎을 걷어찼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4초. 세 번째 남자가 의자를 들어 올렸어요. 지은이 먼저 의자를 빼앗았습니다. 그의 다리를 가격했어요. 7초. 네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지은이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명치를 쳤어요. 10초. 한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지은이 세 걸음에 다가가 그의 손목을 꺾었어요. 한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5초. 모든 것이 끝났어요. 4명은 바닥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수만 무릎 꿇은 채 지은을 올려다봤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한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나요. 한수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꼈어요. 지은이 손을 놓자
한수와 부하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수가 뒤돌아봤어요.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성민, 특전사 동기이자 지금은 민간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친구였어요. 도움이 필요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읽음 표시가 떴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긴 얘기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의 한적한 카페.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전우였으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키 182cm, 단단한 체격에 짧은 머리. 성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성민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지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자리에 앉은 후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우진이 소식 듣고 연락하려다 망설였어. 미안해. 정우진. 그 이름이 나오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은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보다 급한 게 있어. 지은은 어머니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재개발 사기, 협박, 폭력, 그리고 어제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성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놈들, 이름 알아? 한수라는 놈이 리더야. 조합 이사라고 했어. 성민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에 여러 사진과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성민이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인상이 험악했어요. 최광서, 인천 지역 최대 조폭 조직 서해파의 보스야. 15년 전까지는 광성건설이라는 중견건설회사 대표였어. IMF 때 회사가 망했고 빚더미에 앉았다가 조직 세계로 들어갔지. 지금은 광석부동산 개발, 인천베이 투자조합 같은 합법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겉으로는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사기, 공갈, 폭력에 다 연루돼 있어. 왜 안 잡혀? 직접 손을 안 대. 항상 부하들을 시켜서 움직여. 증거가 없어. 두 번째 사진이 떠올랐어요. 어제 분식집에 왔던 남자, 한수였습니다. 이한수, 38세. 놀랍게도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야. 지은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횡령으로 해고됐어. 그 후로 최광석 밑에 들어갔지. 머리가 좋아서 합법적인 외피를 씌우는 역할을 해. 성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기도 이놈이 기획했어. 서울, 부천에서도 비슷한 짓을 했는데 매번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갔어. 세 번째 사진. 40대 초반의 근육질 남자였습니다. 서태일, 42세. 전직 군인이야. 육군 헌병 출신인데 불명예에 전역했어. 왜? 폭행 사건. 부하를 심하게 팼다고 들었어. 성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최광석의 행동대장이야. 실제 폭력과 협박을 담당하는 놈이지. 부하가 10명 넘어. 엄마 손목에 멍. 이 놈 지시겠군.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네 번째 사진은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점잖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5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장인호, 장인건설 회장. 최광석의 고등학교 동창이야. 건설회사? 겉으로는 깨끗한 기업인 행세를 해. 하지만 실제로는 최광석과 짜고 부동산 사기를 주도하고 있어. 성민이 화면에 숫자들을 띄웠어요. 인천베이 복합단지 사업 규모가 1200억이야. 이 중 400억을 횡령할 계획이지. 400억?
그리고 구청 도시계획과 공무원 3명에게 50억을 뇌물로 줬어. 성민이 전체 구조를 설명했어요. 1단계 상인들을 조합에 가입시킨다. 2단계 분담금 납부 의무를 계약서에 넣는다. 3단계 건설비를 부풀린다. 실제 600억인데 서류상 1000억. 4단계 상인들에게 400억 분담금을 떠넘긴다. 5단계 납부를 거부하면 협박하고 폭력을 쓴다. 6단계 상인들이 전 재산을 잃거나 떠난다. 7단계 빈 가게를 싸게 사서 재개발로 큰 돈을 번다. 완벽한 먹이사슬이야. 성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CCTV 영상만으론 부족해. 그래.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야 해. 회계 장부, 계약서 원본, 비자금 통장. 그게 있으면 검찰도 움직일 수 있어. 어디 있는데? 성민이 태블릿에 건물 도면을 띄웠어요. 인천베이 복합단지 공사 현장 내 임시 건물 3층이야. 도면을 보며 지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출입구 2곳에 각각 경비원 3명, CCTV 18대, 전자잠금 시스템, 야간에는 경비견까지. 정면 돌파는 불가능이군.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 성민이 건물 외벽을 가리켰어요. 로프로 침투하는 거야. 후면 비상계단으로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로프로 3층 창문까지 하강해.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5층 높이야. 할 수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지. 성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넌 괜찮아? 1년 만에 작전인데.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주먹을 쥐었어요. 괜찮아. 이번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 성민이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린 특전사야. 한 번 전우면 영원한 전우.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간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 성민이 장비를 준비했어요. 등산 로프, 하강기, 장갑, 야간 투시경. 지은은 어머니를 성민의 안가로 모셨습니다. 지은아, 위험한 짓 하지 마. 어머니의 눈빛이 불안했어요. 엄마, 전 전문가예요. 걱정 마세요. 지은은 애써 밝게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둘째 날 지은은 공사 현장 주변을 정찰했어요. 경비 교대 시간은 밤 10시와 새벽 2시. 후면 비상계단 쪽에 CCTV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지은은 원룸에서 장비를 점검했어요. 로프 강도를 테스트하고 하강기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특전사 시절 전투복을 꺼냈어요. 1년 만에 다시 입는 군복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밤 10시 30분. 검은 작전복 차림의 지은이 공사 현장 후면에 도착했어요. 성민이 차 안에서 무전으로 지원했습니다. 경비 패턴 정상. 10시 교대 끝났어. 지은은 후면 비상계단을 향해 조용히 움직였어요. 15층 옥상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인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로프를 단단히 고정했어요. 하강기를 장착하고 몸을 난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15층 높이, 지상까지 약 45m, 3층 목표 지점까지는 약 36m를 내려가야 했어요. 로프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어요. 천천히 로프를 풀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3층 창문 앞에 도착했어요.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유리 절단이 가능했습니다. 성민이 준비해준 유리 절단기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원형으로 유리를 잘랐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유리 조각을 떼어내고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 잠금을 해제했어요.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내부. 지은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자 녹색 화면에 실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화이트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인 명단과 분담금 납부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어머니 이름 옆에 빨간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제거 대상.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증거를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중형 디지털 금고가 있었어요. 전자잠금 장치. 6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성민에게 받은 해킹 툴을 꺼냈어요. 작은 장치를 금고 패널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딸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서류 뭉치와 USB 3개를 발견했어요.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조합 설립 서류. 위조본과 진짜를 비교할 수 있었어요. 회계 장부 원본. 실제 건설비 600억, 허위 장부 100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담금 납부네요. 상인들이 낸 돈이 조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됐어요. 비자금 통장 사본. 최강석, 이한수, 장인호 명의였습니다. 지은이 서류와 USB를 배낭에 넣으려는 순간 금고 바닥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빨간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타이머가 작동 중이었어요. 5분, 4분 59초, 4분 58초. 폭발물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떨리는 손으로 폭발물을 꺼냈어요. 타이머 3분 42초, 3분 41초. 특전사 폭발물 처리 훈련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시사 폭약 200g. 사무실 전체를 날릴 수 있는 양이었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 하나는 기폭장치, 하나는 더미. 잘못 자르면 즉시 폭발합니다. 지은이 손전등을 입에 물고 폭발물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회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빨간 선이 전원, 파란 선이 기폭장치로 보였어요. 하지만 함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민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성민아, 폭발물이 있어. 뭐, 지금 당장 나와. 안 돼. 증거 놔두고 갈 수 없어. 지은은 결단을 내렸어요. 파란 선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니퍼를 파란 선에 댔어요. 타이머 45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찰칵. 선을 잘랐어요. 타이머 42초. 멈췄습니다. 폭발물이 작동을 멈췄어요.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배낭 속에는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가서 로프를 확인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셋이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어요. 거기 누구야? 지은과 경비원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 경비원들 사이를 뚫고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계단까지 약 20m. 첫 번째 경비원이 지은의 배낭을 잡았어요. 지은이 배낭을 벗어 경비원 얼굴에 던졌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이 경찰봉을 휘둘렀어요. 지은이 몸을 낮춰 피하고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경비원이 전기 충격기를 꺼냈어요. 지은이 소화기를 들어 분사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앞을 못 보고 비틀거렸어요. 비상계단으로 진입했습니다. 위층에서 경비원 둘이 더 내려왔어요. 한 경비원이 지은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은이 돌아서며 팔꿈치로 경비원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뒤에서 지은을 밀쳤어요. 지은이 계단 난간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쩍! 어깨 탈구 소리가 났어요. 으그! 고통의 신음이 나왔지만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왼팔을 축 늘어뜨린 채 오른팔로만 싸웠어요. 경비원 하나가 경찰봉을 내리쳤습니다. 지은이 손목을 잡아 비틀고 경찰봉을 빼앗았어요. 빼앗은 경찰봉으로 두 경비원의 무릎을 연속 타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계단에 쓰러졌어요. 지은이 남은 경비원들을 지나쳐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비상구를 박차고 나왔어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50m 떨어진 곳에 성민의 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차에 뛰어올랐어요. 괜찮아. 출발해. 차가 급출발하며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경비원들이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 안에서 지은이 배낭을 열어 확인했어요. 서류와 USB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어깨 통증이 심해졌어요. 성민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어깨를 응급 처치하며 USB 내용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결정적 증거들이 재생됐습니다. 이한수가 음식에 이물질을 넣는 영상, 최강석과 장인호의 녹음 대화, 비자금 계좌 거래 내역. 성민이 말했어요. 이거면 충분해. 검찰도 움직일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검찰만으론 부족해. 그럼? 언론이야. 전국에 알려야 해.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어요. 김보라, YTN 탐사보도 PD. 다음 날 아침 9시, YTN 뉴스 오프닝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충격. 인천 신포시장 재개발 사기 전말을 공개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김보라 PD의 탐사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분식집 내부. 한수가 주변을 살피며 라면 그릇에 손을 뻗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국물 속에 넣었어요. 쥐똥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경악이 전국에 퍼졌어요. 이어서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최강석의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상인들 몇 명만 더 쫓아내면 400억은 우리 거야. 장인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구청 놈들한테 50억 챙겨줘야 해. 그 박영숙이란 할망구가 문제야. 조합 감사라서 장부를 자꾸 보려 해. 화면에 비자금 계좌 거래 내역이 떠올랐어요.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김보라 PD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1200억 규모의 재개발 사업. 그 실체는 조직적 사기였습니다. 10명이 넘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상당수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뉴스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실시간으로 달렸어요. 이런 쓰레기들이. 상인들 너무 불쌍해,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SNS에서 신포시장 재개발 사기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요구했어요. 인천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지시로 인천경찰청의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어요. 성민의 안과 거실. 지은과 어머니가 TV 앞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아, 끝난 거야?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엄마,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어깨에 감긴 붕대가 욱신거렸습니다. 성민이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경찰이 곧 최광석을 소환할 거래. 지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당할까? 무슨 뜻이야?
코너에 몰린 쥐가 가장 위험해. 같은 시각, 인천 연수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 최강석이 노트북을 바닥에 내리쳤어요. 쾅!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한수와 태일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조직원들이 주변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20년 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광석이 장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인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형, 난 모르는 일이야. 나 빠져. 야, 이 새끼야. 같이 죽자는 거야? 뚜뚜뚜. 통화가 끊어졌어요. 장인호가 먼저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광석이 한수를 돌아봤어요. 증거를 어떻게 빼내갔어? CCTV 확인 결과 여자 한 명이 로프로 침투했습니다. 태일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CCTV 캡처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쓴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박영숙의 딸 강지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전직 특전사 중령이라고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광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숙 할망구 어디 있어? 사흘 전부터 분식집에 안 나타났습니다. 숨긴 것 같습니다. 찾아내. 그 할망구를 잡아. 조직원들이 신포시장 일대를 뒤졌습니다. 인근 상인들에게 협박하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다른 조직원은 CCTV 업체에 연락해 지은의 차량 번호를 추적했어요. 차량 이동 경로가 파악됐습니다. 안가 거실에서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계셨어요. 성민은 밖에서 경계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김보라 PD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은아, 조심해. 최강석 조직이 움직이고 있대. 경찰 정보야.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급히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위치 노출됐을 수도 있어. 뭐? 지금 집 주변 이상 없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쾅! 안가 정문이 박살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5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성민이 현관에서 막아섰지만 수적으로 열쇠였습니다. 조직원 둘이 성민을 제압했어요. 지은이 거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3명이 안으로 들어온 뒤였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나왔어요. 지은아! 지은이 조직원 하나를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하지만 어깨 부상으로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지은의 부상 부위를 노려가격했어요. 으아가!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이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엄마, 지은이 일어나려 했지만 조직원 하나가 전기 충격기로 지은을 제압했습니다. 지직! 지은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지은은 어둡고 좁은 공간에 있었어요. 화물 트럭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이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옆에 어머니도 묶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조직원들이 지은과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장소는 인천베이 복합단지 공사 현장이었어요. 18층 옥상.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옥상 중앙에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지은과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어요. 옥상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광석과 한수가 나타났어요. 광석이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지은 중령. 잘 왔어. 지은이 광석을 노려봤어요.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증거 원본 다 내놔. USB, 서류 다. 이미 경찰한테 넘겼어. 광석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원본은 너한테 있을 거야. 없어. 광석이 테일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일이 어머니의 머리를 잡아 옥상 난간 쪽으로 끌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난간 끝에 서게 됐어요. 18층 높이, 아래는 공사 현장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광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마지막 기회야. 증거 위치 불어. 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성민이 사무실에 있어. 송도 테크노파크 3동. 광석이 테일을 봤습니다. 가서 가져와. 테일이 조직원 셋을 데리고 옥상을 떠났어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석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웃어? 늦었거든. 이미. 뭐? 그 순간 쾅! 옥상 출입문이 박살났어요.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특공대원 15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광석이 재빨리 총을 꺼내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경찰들이 일제히 멈췄어요. 특공대장이 말했습니다. 총 내려놓고 투항하십시오. 닥쳐. 내가 떨어질 때 이 할망구도 같이 간다. 어머니가 난간에 매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지은이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려고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특전사 탈출 훈련. 3분간의 사투 끝에 한 손이 풀렸어요. 재빨리 다른 손과 발도 풀었습니다. 경찰들이 광석과 대치하는 틈을 노렸어요. 지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광석을 향해 돌진했어요. 10m를 3초 만에 주파했습니다. 광석에 총을 든 손을 쳐냈어요. 탕!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광석이 어머니를 놓고 지은과 격투를 벌였어요. 어머니는 경찰이 구출했습니다. 광석이 주먹을 날렸지만 지은이 피했어요. 지은의 반격. 명치에 정권을 강타했습니다. 광석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난간 끝까지 밀렸습니다. 광석이 난간에 걸쳐진 채 매달렸어요. 지은이 광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날 살려줘. 광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상인들한테 한 짓 기억해?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찰들도 달려와 함께 끌어올렸어요. 광석이 옥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즉시 수갑이 채워졌어요. 지은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특공대장이 지은에게 다가와 격려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중령님. 지은이 격려로 화답했습니다. YTN 뉴스 속보가 나갔습니다. 신포시장 재개발 사기 주범 최강석 긴급 체포. 한수와 태일도 함께 체포됐어요. 장인호는 인천공항에서 도주를 시도하다 검거됐습니다. 구청 공무원 3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어요. 김보라 PD의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3개월 후 인천지방법원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신포시장 상인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지은과 어머니도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긴장감이 전해졌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석에 4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광석, 한수, 태일, 인호. 모두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광석, 법정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기, 공갈, 폭행,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피고인 이한수, 사기방조,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한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피고인 서태일, 폭행, 감금,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태일이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피고인 장인호, 사기,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인호가 비틀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상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사가 추가로 말했어요. 이 사건 진상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강지은 씨의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불법 침입의 형식을 띄었으나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합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법정을 나오자 상인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게 지켰어요. 한 할머니가 지은에게 떡 봉투를 건넸어요. 다른 아저씨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김보라 PD가 마지막 보도를 했어요. 총 10명의 상인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23명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피해 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메라가 지은을 비췄어요. 최광석 조직이 횡령한 400억 원은 전액 상인들에게 환수됩니다. 인천시는 신포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라 PD가 마이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 달 후 인천의료원 재활의학과 지은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어깨 탈구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 달만 더 하시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지은이 어깨를 돌려봤습니다. 일상생활엔 문제 없죠? 네, 무거운 것만 안 들면 괜찮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예전엔 작전을 나가던 바다였죠. 이젠 평화로운 풍경으로만 보였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지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때로 가장 큰 용기는 일상을 지키는 것이다.